네,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5강의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속 음악이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민족마다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민속 음악이라는 것이 민족적인 어떤 그 성질, 특징과 그리고 그 이제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뭐 주제나 제목으로 원래 주제 문제긴 했지만 제목이나 요지 같은 걸로 또 변형돼서 나오기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이 대시 동격의 대수로 쓰입니다. 자, 민속 음악이 어떤 이제 자연의 산물이라는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어떤 라이즈 했으니까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음악적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민속음악은 자연적으로 나온 이제 그 산물이다. 그 이제 어떤 생성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ither's part 했으니까 그것은 또 부분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어떤 이제 생각의 일부였대요. 근데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했으니까 낭만적인 민족주의 뿌리에 있는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복합체의 어떤 생각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내용이 까다로워요. 자, 민속 음악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음악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음악이라는 것이 민속 음악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주의를 뭔가 구분을 할 때 자연에서 준 음악이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 민족주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아주 깊은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생각들의 일부가 이런 자연적인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민속음악이 민족주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의 뿌리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중에 민속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했으니까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이 포크송은요, 민요는 was considered에서 오형식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he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했으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서 여겨졌대요. 그래서 민요라는 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stead of being universal 했으니까 보편적이기 대신에 하지만 보편적인 대신에 이 표현은요.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민요라는 것이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생각이 되었는데 to vary from one nation to the next 됐으니까 한 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까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대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민족 음악이라는 거, 민속 음악이라는 거, 민요라는 거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발생한 무언가예요. 근데 이 인간적인 것으로서 발생한 이 이제 표현 자체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떤 식으로 뭐 A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B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표현 방법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민요라는 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영으로서. 근데 무엇의 반영이냐면 아까 이제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특유한 그 나라마다 특수적인 그런 신비로운 어떤 특징의 반영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한 민족에. 그렇게 이제 또 여겨지고 또 뭐하다고 여겨지냐면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immemorial, 기억할 수가 없을 만큼 먼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민요를 봤을 때 그 민족의 특성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특성을 보려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득히 먼 옛날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this scheme 이런 체계에서 봤을 때 인류의 분열 근데 민족으로 인류가 분열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었겠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이제 표현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을 때 이제 그 다름이 결국에는 이제 민족적인 분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냥 하나의 표현이었다면 모두가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았다면 민요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고 표현 방식이 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족마다 이제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그게 이제 결국에는 분열로 이어지고 민족적인 어떤 이제 나뉨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자, every 다음에 단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뭐하다고 여겨지냐면 그 자신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에는 민족적 사상,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민속 음악은 또 뭐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민족적인 특징을 가장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민요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건데 which is inherent. 그래서 이제 PP가 나왔죠. 모든 국가 내에서, 모든 민족 내에서 소중하게 간직이 되어진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민속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리된 건 보면 이 민족 음악이 자연의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되진 않았지만 자연적이라는 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게 민족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상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이제 민속 음악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적인 민족주의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 이제 어떤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낭만 말고요. 자신의 표현을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낭만주의거든요. 그래서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사실 이 생각의 복합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민족주의는 그 뿌리, 아주 기저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도 내가 맘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 민요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표현은 나라마다 다른 거죠. 특유해요. 신비로운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에서 봤을 때 인류가 민족들로 분열되는 거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인 정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민속음악은 민족적인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고 즉 모든 민족에서 소중히 간직된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에서 민속 음악이 갖는 어떤 특징과 그리고 이제 민속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글을 봤습니다. 내용이 혹시 어려우시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문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오형식 수동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be considered 목적격 보어, be thought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오형식 수동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어법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